자, 왼쪽 커피부터 한번 테이스팅 해볼까요? 이제 샷글라스 등장했어. 좋아. 이런 자세 좋아. 굉장히 좋아. 네, 향 한번 맡아보고요. 이게 아주 전형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네요. 에티오피아 필이 나오고, 왼쪽 거. 디카페인 말고. 그러니까 향을 맡을 때부터 이거는 공간을 가득 채워주죠. 우리가 이럴 때를 플레이버의 리치니스가 좋다라고 얘기해요. 한 번씩 이제 계속 들어봤죠. 향미의 복합미가 좋다. 왜냐하면 그거는 풍성함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 풍성함이 뒤에 밑에 껴있는 거 없이 깨끗하게 디펙트 없이 잘 끝나느냐는 이제 우리가 그걸 피니시에서 완성시켜서 애프터 테이스트에서도 보고 텍스처에서도 보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어로마에서부터 공간을 가득 채워주고 있고 거기에 이제 스토니 프루트, 핵과류의 느낌이 나오죠. 그러니까 잘 익은 살구, 망고, 피치, 복숭아 같은 느낌이 나와서 얘는 퀄리티가 좋은 커피다. 그런 순간에 거의 습관적으로 내추럴 프로세스드 커피, 퍼멘티드, 발효치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발효치가 과다하게 임팩트하게 들어가 있는 에너로빅 퍼멘테이션이나 카버닉 마셀레이션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건조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건조의 시간도 건조 과정에 뭐 비가 온다거나 날씨가 한다거나 하지 않고 아주 바싹 잘 말려진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커피를 테이스팅할 때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많이 마셔본 방식대로 그대로 얘기를 하고 그대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나중에 요즘에는 이제 프로세싱 방식이 다양해져 가지고 그게 아닌 방법으로 했는데 이런 맛이 난다 했을 때 머리에 더 확 잘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오늘은 봄이 다 왔는데 난방을 켜고 작정을 했나 더워 죽겠네. 예, 혹시 추우신 분이 있으면은 껐다 켰다 할게요. 지금 얘를 잠깐 꺼도 상관없겠어요? 여러분이 혹시 춥다면 그건 제 강의력의 부족입니다. 열기를 확 달아오르게 한번 해볼게요. 열기를 하라기 위해서 퀴즈 한번 할까요? 괜찮아요? 갑자기 너무 서늘해? 네. 자, 우리 강의가 앞으로 커피 전문가로서 우리가 이제 동굴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는 강건한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서로 다 이 동굴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와서 이제 서로의 약점과 아쉬운 점을 찾아서 그거를 보충해 줘야 되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 내가 혹시 부족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 그 두려움을 갖지 말고 우리끼리 있을 때 그걸 얘기하고 그거를 장착을 해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커피 하시는 분들은 KBS에서는 동물의 왕국도 많이 봐야 돼요. 사자가 아프면 동굴에서 안 나와요. 그냥 한 방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두 커피를 배우러 올 때는 동굴로 들어간다라는 마음 갖고 와요. 그리고 여기서는 오픈 마인드로 하는 거지. 나도 그래서 행복해요. 여기다 공부하러 온 아군들이잖아. 그래서 비록 내 관행의 표현이 부족하고 혹시 잘못 갔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 만난 게 벌써 이제 4번째가 되는데 서로 마음속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슴없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응? 자, 이제 좀 식어가면서 커피를 테이스팅할 때 식어가면서 변하는 거를 갖다가 또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향도 맡고 스니핑도 했고 스니핑을 했을 때 소이소스 간장의 느낌이 나오죠. 이건 이제 퍼멘티드 발효치에서 부여되는 것이죠. 자, 입에 들어올 때 혀에 떠올리고 텍스처의 산미가 아까 뜨거울 때보다는 약간 샤프한 느낌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우리는 아세틱하다고 얘기를 해요. 샤프. 그러면 얘는 어디서 비롯되냐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커피에서는 좀 빨리 따지 그랬어.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오버라이픈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딱딱하거나 혹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왜 요즘 많이 힘들어? 왜 그래 왜? 땅바닥에 있는 걸 따로 좀 구분하지 그랬어. 땅에 떨어져도 커피는 과육이 많지 않아서 잘 썩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문나 칼라라고 하는 방식으로 초창기에 이제 우리가
에티오피아에서 먹는 방식, 오로모족이 먹는 방식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 이제 알게 돼요. 동물 기름이랑 섞어서 끓여 먹는 방식으로 먹었죠. 자, 이제 식은 다음에는 향이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바람을 불려서 일깨우는 거예요. 자, 치아 사이로 호로록 호로록 한번 해볼까요? 아주 식어가면서 살구, 스토니 프룻 느낌이 강해지는 것 같고, 이 산미의 강인함 때문에 너티함이 잘 안 보여요. 그러나 뒤쪽에 가면 얼씨한 느낌이죠. 얼씨하다고 얘기할 땐 티라이크란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때 티라이크는 녹차가 아니에요. 발효차란 얘기인데, 발효차가 될 때 우리가 우롱차가 있어요. 우롱차는 반발효차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이제 대만 쪽에서 좀 많이 마시는 거죠. 태국권의 고수들이 마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거. 자,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커피 하시는 분들이 보이티, 보이차를 한번 드시면 좋겠는데, 이 보이차의 느낌이 많이 나요. 그래서 커피에서 이 티라이커라고 할 때 지금의 경우에는 후발효차를 한 보이차의 느낌이 나오고, 보이차의 성격의 두 가지의 특징은 메디시나라는 느낌이 나와요. 얘도 좀 메디시나한 느낌이 있으면서 얼씨, 흙의 느낌이 나오죠. 그래서 스위니스가 더 스티키하고 더 감기는 느낌이 있었다면 초콜릿티하다라고 갈 수 있었을 텐데, 아직 산미가 아세틱하고 가벼운 느낌이 자꾸 치고 올라가 가지고 묵직한 텍스처라든가 무거운 느낌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질 않고 있죠. 이럴 때 그러면 그게 나쁘냐? 나쁘긴 뭐가 나빠요. 얘의 개성이지. 응? 얘는 경쾌하구나. 뒤에 쪽이 여전히 그 멜로한 새콤달콤한 느낌을 주는 그런 커피구나. 덕분에 깔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초콜릿하고 너티한 느낌이 나오다 뒤에 아세틱, 산미 쪽으로 과숙한 과일의 느낌으로 확 올라가는 그런 커피인 것 같아요. 적어놓으시라 했어요. 나중에 우리 강의가 끝나고 나면 내가 커피를 날짜까지 기록해서 마셨던 커피의 그런 기록들이 10개 이상이 되면 그거 다 배우는 거예요. 커피 숟가락 들고 커피하는데 너무 쫓아다니지 마시고 한 잔의 커피를 마실 때마다 적어놓으면 그게 다 우리한테 쌓이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커피 한번 많이 식었겠지만 향을 또 맡아보고, 향에서부터 아무것도 없죠. 상대적으로 첫 번째에 비해서 이럴 때 우리가 향이 플랫하다라고 얘기해요. 플랫, 평범하다, 평평하다, 입체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스니핑. 고요해요. 뭐 발효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시더와 같은 그런 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휘발성 물질이 좀 절해서 플랫하다, 평범하다. 이제 이거를 맛이 없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죠. 이럴 땐 어떻게 표현해요? 잔잔하다, 평온하다, 고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입에 들어옵니다. 입에 들어오고 첫 모금에는 앞에와의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얘도 어느 순간 딱 들어왔을 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나요? 저는 그 기분이 와인 할 때도 도움이 됐어요. 한번 궁금하시면 해보세요. 저는 어릴 때 철봉에다 혀를 많이 댔어요. 철봉하다 이렇게 혀를 대면 굉장히 시원해요. 그리고 그 철의 느낌이, 그 냄새가 싫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운동을 하고 축구를 하다가 막 더우면은 잠깐, 그리고 저기 플라토나스 나무 밑에 있는 철봉에 가가지고 혀를 한번 대고, 이게 나중에 뭐냐면 이게 메탈릭이에요. 우리가 미네랄 네티와는 좀 다르지만 쇠낸사 때문에 메탈릭이라고 얘기하죠. 아까는 과일의 산미가 느껴졌다면 얘는 과일의 산미는 없지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시원함이죠. 이럴 때 우리가 메탈릭하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해요. 지금 이 커피가 산미가 주는 느낌이 메탈릭이에요. 미네랄과 달라요. 응? 미네랄은 약수물 먹을 때 느껴지는 그 철분의 느낌, 금속의 느낌, 이런 거죠. 자, 다시 한번 혀에 떠올리고 흘려보내 볼까요?
두 번째 얘를 지나고 나서 뒤쪽에 너티한 느낌이 나와요. 그 아몬드를 볶을 때 나오는, 그러니까 너티한 거를 땅콩만 잡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일 좋은 방법은 아몬드를 직접 볶아 보세요. 생 아몬드를 사다가 깨끗한 냄비에다가, 그 냄비 다이소 가면은 한 2,000원짜리 있어요. 그 냄비에다가 달여서 그걸 사가지고 한 열알 정도를 나무 주걱으로 처음부터 어떻게 향이 바뀌어가는지 거기에 제 경험상 다 나와요. 나중에 세서미 참기름과 같은 느낌도 나오고 너티한 느낌도 나오고 땅콩과 같은 느낌도 나오고, 얘가 어느 정도 다 잘 익어갈 때는 그 마카다미아 같은 느낌도 좀 나오고. 그런데 그거를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먹은 것 중에 너티한 것을 대충 느낀다라고 하면 델리케이트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자발적인 숙제, 오늘 끝나고 나면 가서 아몬드를 직접 볶아본다. 볶으면서 두 알씩 꺼내 놓으세요. 응? 냄새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거를 드셔보세요. 드셔보면 그때 나올 때 나오는 어로마도 달라지지만 너티도 달라진다. 자, 그리고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계절이 지금은 좀 이르기는 하지만 요즘 근데 비싸서 힘들겠지만 요즘 농산물이 좀 내린 것 같아요. 대파가 875원이니까 미나리를 사세요. 미나리를 사서 한 대여섯 개를 이렇게 쭉 묶어 놓은 다음에 4등분을 하세요. 뿌리 쪽, 줄기 쪽, 잎 쪽 가까운데 잎 쪽. 그래서 뿌리 쪽에서부터 미나리를 갖다가, 그게 다 칠란트로거든요. 칠란트로, 베지터티브, 그 다음에 허벌하다란 내용까지도 들어가는데 단맛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잎 쪽으로. 그래서 그걸 한번 경험해 보셔도, 라이블리니스, 베지터티브, 그 다음에 식물체에서 주는 스윗니스, 그 다음에 비터니스까지 미나리 하나 가지고 다 볼 수가 있다. 그걸 해봐야 돼요. 그걸 해보고 이제 베지터티브에 대한 눈을 떠야 되죠. 자, 다음 얘는 슬러핑 한번 해볼까요? 그죠? 이 산미는 아섹틱도 아니고 너티한 느낌 때문에 부드러움을 주는데 과일의 느낌이 나질 않아요. 과일의 느낌이 나지 않고 왠지 시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다라고 할 땐 메탈릭이라고 해도 좋아요. 플랫하고. 그다음에 얘가 너티한 느낌이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에서 너티한 느낌도 없다. 그런데 이렇게 메탈릭하기만 하다라고 하면 얘는 거의 아세틱했을 거예요. 뒤쪽이.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죠? 워터리했을 거예요. 물맛이 많이 났을 거고. 그래서 아마 물의 쩐내 느낌 때문에 메디시널이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따가 저 식은 다음에 또 한번 드셔보시는 걸로 하고요. 자, 혹시 질문. 향미 표현 중에 어떤 표현을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니면 나는 내가 커피를 마실 때 스윗니스를 잘 못 느끼겠다. 기타 등등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한번 함께 이야기를 해서 토론을 해볼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면 마음속으로 다음 주에 올 때까지 열심히 마셔서 반드시 질문을 하나 만들어 와야지. 그런 생각하고 계시죠? 그렇게 합시다. 자, 오늘 한국사를 하다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 방식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께 나눠드렸던 그 르네드 카페의 설명이었고, 오늘은 이런 향미나 이런 표현들을 관능적으로 표현한 것들이 이걸 어떻게 그런 단어의 속성들이 나오냐. 르네드 카페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봤고, 다 그거 내려받으셨죠? 영문. 그거 뭐야? 강의 자료실에 보면 잘 안 보이나요? 다른 분들 다 강의 자료실에 올린 걸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공지사항에다 추가한 걸 받으신 거예요? 자료실에는 아예 안 보여요. 왜 나는 보이지? 선택. 아니 제가 프로그램이 같은지 거기다가 강의 목록에다 올렸더니 한 5년 전에 배화여대에서 가르쳤던 올렸던 것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프로그램이 같아서 나만 보이는 건가? 아니면
요즘 뭔가 에러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럼 공지사항으로 계속해서 올리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공지사항으로 보는 걸로 하고요. 우리 이따가 커피 논문 찾는 거 다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이 있거나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찾는 거 해보겠습니다. 자, 커피 한국사에서 퀴즈대회 출전 신청하셨어요? 퀴즈대회 여기서 얘기 안 했나? 지금 퀴즈대회 열리잖아요. 커피 퀴즈대회. 참 정보가 가을에도 열리니까 그때 한번 나가보세요. 지금은 이제 노원구에서 하는 데에서 커피 퀴즈 대회가 나가고, 자,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죠. 가비는 왜 가배가 됐을까? 말씀드렸죠. 가비가 왜 가배가 돼요? 내가 질문하고 내가 답하는 걸 다 아셨구나 이제. 그렇죠? 워낙은 가비가 커피를 표현하는 방식이죠.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커피의 역사는 라제스 때문에 기원 후 10세기라고 얘기하지만 여기는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이제 불국사에 가게 되면 이거 안 보셨죠? 우리 안 다뤘죠? 수업 시간에 불국사에 가면 불국사 정문에서 승용차로 가면은 3분 4분밖에 안 걸려요. 거기에 이 원성학릉이라고 있습니다. 이 원성학릉이 괴릉이라고도 해요. 괴릉. 뭐를 바쳤다. 왜냐 그러면 여기 풍수지리가가 나중에 여기에는 물이 고입니다. 그래가지고 걸쳐서 관을 괴했다. 그래서 괴릉으로도 유명한 바로 이곳인데 이 곳에 양쪽 편으로 문신상과 무신상이 있어요. 이제 우리 그 신라 거기에 가보면 앞쪽에 문신상이 양쪽으로 있고 그 다음 양쪽으로 무신상이 있는데 이게 8세기에 만들어진 이 무신상이 얼굴을 보면은 이슬람의 얼굴인 거죠. 문신상은 신라 사람이고, 얼마나 저 8세기에 신라 말기 통일신라 시대 때 아랍과의 교류가 많았으면 왕의 능을 지키는데 아랍인의 형상이 있을까? 그러고 보니 우리 예전에 그 부적 같은 것 다 보면 처용의 얼굴이 들어간다고 하죠. 그 처용도 사실은 아랍 사람이고, 그래 아랍과의 교류가 우리가 굉장히 오래된 거구나 라고 할 때 커피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커피가 그때 도착하지 않았을까? 이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터번을 쓰고 있고 아랍인의 형상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근거를 차지하죠. 통일신라 시대 때 저때 커피가 왔었을까? 아랍과의 교역을 했다고 하는데 라는 의심을 갖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이 경교에서부터 흘러왔을 거라고 이제 보이는 건데 이게 숭신대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죠. 성모 마리아와 예수 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시기도 역시 8세기. 저게 어떻게 신라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 때 와 있을까? 그 경교라고 해서 당나라에 그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의 집성촌이 있었고, 그때 당나라까지 왔던 유럽에, 그러니까 우리가 당나라라고 얘기하는 그때 7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 8세기 이때의 가장 큰 문명은 어디였냐면은 아랍이었어요. 이슬람. 메소포타미아의 우루의 영향을 더 받아가지고 쭉 베두인을 통해서 그다음에 아랍인들이 이슬람을 형성했고, 이슬람이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연금술사를 만들고, 그래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이 알자가 다 이슬람의 용어들인데, 의학도 사실은 현대의학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이슬람의 라제스가 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라제스가 바로 커피에 대한 기록을 처음 남기는 사람이에요. 번컴이라고. 이제 그 사람이 살아갔던 시기가 10세기니까 지금 모든 논문에는 커피는 그 문건에 따라서 기원 후 한 10세기 경부터 사람들한테 알려졌는데,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사람은 우기죠. 10세기에 쓰여졌으면 그 전부터 먹었던 거 아니야? 그러면 대충 8, 9세기. 그것도 양심적인 거예요. 그전에는 어땠어요? 제가 커피 공부 처음 할 때 제일 먼저 칼디가 언제 살았지? 기원 전 5, 6세기. 어떤 책은 기원 후 5, 6세기. 어떤 건 2, 3세기.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떤 표현이 나와요? 아주 먼 옛날.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그러다가 라제스가 한 걸 나온 다음부터는 기원 후 10세기. 자, 또 있죠.
이거는 이제 로만 그라스. 그래서 정수일 박사. 이 정수일 박사님 지금 살아계실 때 뵈야 되는데 여기 단국대 교수를 하셨고 간첩 간수 사건 평양에서 이제 교수를 하시다가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사형선까지 받았는데 DJ가 이제 사면을 해줬죠. 그래서 나중에 세계적인 하여튼 아랍 특히 이 지중해 쪽 그 아랍의 최고의 권위자이신인데 그분이 이제 로만 그라스라고 하는 것이 경주에서 출토가 됐고 저것이 이미 경주 때부터 서구와 교류했던 그런 흔적들이다. 그리고 불국사의 마룻바닥에서 뭐가 나와요? 십자가가 막 나오죠. 그 십자가가 보면 예전에 당나라 때 거기에 그 이슬람의 집성촌이 결국 뭐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최고의 기술자들이 모여있는 선진 기술의 청화였던 거죠. 그래서 불국사와 같이 큰 건물을 질 때에는 기술자들, 최신 과학이 필요했었고 그 최신 과학으로 무장된 사람들을 당나라에서부터 수입해서 거기서 이제 사이언티스트를 갖다가 건물을 짓게 하고 불국사를 짓게 하고 했던 거고 그 작업이 다 끝나거나 그 작업 중에 이 천주교를 믿었던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혼신을 다해서 이 건물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십자가를 넣어놨다, 성모상을 넣어놨다라는 그런 스토리로 이야기가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통일신라 때부터 아랍과 교류를 했다면 그렇다면 그때 커피가 도착했을까? 더군다나 라제스는 여러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쓴 책에도 있고 앞으로 어떤 용어가 나왔다면 돌아가서 뉴스 검색을 해야 돼요. 라제스라고 딱 나옵니다. 라제스. 이 사람이 커피에 대한 최초의 기록인데 저 사람을 이제 이란의 테헤란 쪽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때 이 사람이 살았던 900년대에는 아바스 왕국이라고 해갖고 이슬람 국가였던 거죠. 근데 바로 저 번컴이라고 하는 저 이야기를 커피를 처음 쓴 이 사람이 신라를 언급해요. 저기 동쪽 끝으로 가면 7개의 섬으로 되어 있는 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제 섬으로 알았던 거죠. 그곳에 가면 사시사철 따뜻하고 병든 자도 산다. 거기는 금이 많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라에 대한 어떤 호감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당나라까지 쫓겨왔던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이슬람의 왕족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서 당나라에 있는데 이슬람 쪽의 새로운 권력들이 사람을 자객을 또 보내서 아주 씨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그 소문을 듣고 또 동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동쪽 끝에 바로 우리나라 그 당시에 신라와 가야까지 오게 됐던 거고 그때 여기 보면은 이븐 쿠르다지바라고 하는 책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 책에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고 나중에 가야까지 갔었던 이슬람의 왕족이 가야의 공주와 결혼을 하고 그 공주를 데리고 다시 이제 아바스 왕국 이란 땅으로 가서 거기서 왕조를 이뤘다. 이런 스토리텔링들이 있습니다. 이 처용이 그 당시에 이제 당나라까지 쫓기고 당나라에서 또 쫓겨서 가야까지 왔는데 이 사람이 보기엔 한심한 거예요. 세상에 병나서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다들 하는 것이 귀신 들렸다고 기도만 하고 있죠. 처형이 이렇게 본 기술자들이 사이언티스트가 볼 적에는 아니 좀 어떤 약초를 갖다 줘서 해열을 하고 아니면 배설을 좋게 해서 몸에 있는 독소를 빼면 되는데 처방을 하죠. 처방을 해서 처형이 그 아랍의 그 귀족들이 병을 고쳐요. 병을 고쳤을 때 신라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귀신 들린 애가 귀신이 쭉 나간 거죠. 귀신 들려서 병을 얻었는데 그걸 치료해 준 걸 보고 야 처형은 귀신을 쫓는구나 해서 이제 부적의 얼굴까지도 들어가게 된다라는 얘기를 같이 알아두고 지금 역사 시간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슬람과의 교류가 신라 시대까지 있었고 우리는 그 기록 중에 커피를 찾으면 좋겠다. 나오겠죠. 응? 강황이라는 거 알아요? 강황? 그죠? 그게 이제 울금이죠. 울금. 그래서 아직까지 있을지 모르겠어요. 울금향 그러면은 느닷없이 이태백 얘기가 나와요. 이태백은 해초와 같은 시대죠. 당나라. 그때 보면은 이 이태백이는 시인이었는데 이 사람의 시의 세계가 도교와 같아요. 이상향, 도교. 뭐
어떤 현실을 초월한. 그래서 그 사람의 시나 글 중에 하나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올금향 가득한 술을 마시며 어디가 고향인지 어디가 타향인지 알지 못할 만큼 술에 취하고 싶다. 이 객중행이라고 이태백이 쓴 글인데, 야, 올금향 가득한 술은 도대체 어떤 술일까? 컬이 노란 색깔의 그건데, 그래서 남해 쪽에서 올금이 많이 나오나 봐요. 남해 어느 조합에서 올금을 팝니다 해놓고 이태백이의 사진을 탁 놓고 이태백이도 좋아했던 올금. 그게 남해 올금이었나요? 어찌됐든. 근데 올금은 강황이 아닙니다. 올금은 튤립을 의미해요. 튤립. 그래서 튀르키예의 국화가 튤립이에요. 저거를 당나라 한자로는 올금으로 표현했던 거죠. 그래서 이태백이의 고향을 튀르키예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태백이가 썼던 많은 도교적인 이런 글들을 소그드족, 그 튀르키예 쪽에서 온 소그드족으로 보고, 그다음에 저 사람의 종교적인 성향을 신비주의자로 보는 거죠. 수피로. 수피는 뭐라 그랬어요? 신비주의자라고 했고, 신비주의자는 정의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괜찮아요. 다음 시간에도 또 물어볼 때 또 제가 대답할 거예요. 어차피 리셋되는 거고. 그러나 반복되면 한두 개는 걸리죠? 맞아요. 우린 그렇게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돼요. 자, 신비주의자는 뭐냐? 오늘 이슬람을 좀, 수피교를 좀 다룰 거예요. 신비주의자는 신을 직접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직접 신을 체험하려고 하고 신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를 비워야 된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 고통을 견뎌야 된다. 고통을 건디기 위해서 금욕을 실천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수피교도들은 커피를 찾게 돼요. 수면욕을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태백이를 소그드족으로 본다라는 관점이 있다는 거,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고려 부분은 굳이 안 다뤄도 될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하죠. 코리아란 얘기가 사라센 상인, 아라비안 상인들이 이제 서구에 가서 고려를 코리아라고 부르게 됐다라고 하고. 근데 여기서는 뭐 그냥 궁금한 것이, 야, 그러면 신라 때보다는 더 가까운 고려 때에는 약재 리스트나 이런 데에 혹시 커피가 있느냐? 안타깝게 아직 발견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커피 퀴즈를 한다면 병란도가 섬이냐? 섬이 아니에요. 뭐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1세기 고려에는 무슬림이 처음으로 내방을 했다는 기록이 있고, 아마도 저러한 저 사람들의 그 보찜 속에 귀한 커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하지만 아직 물증은 없습니다. 그러나 무슬림과의 교류가 저렇게 깊었고, 커피를 그러면 왜 저 상황에서는 에티오피아가 아니라 무슬림이라고 부르냐? 이미 기원후 610년 이후에는 이슬람이 성립이 되고, 커피가 널리 전파된 데에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아니라 이슬람이었기 때문에 이슬람의 족적을 찾아가면서 커피의 확산을 우리는 더듬어 가는 것이죠. 바로 그런 존재들이 10세기, 11세기에 한반도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장차 지금 커피의 역사가 일천하죠. 뭐 아메리카노가 1950년대에 시작된 거니까 커피 역사가 일천하지만 앞으로 한 100년 지난 다음에 커피의 역사가 한반도까지 9세기, 10세기에 왕족을 통해서 쫓기는 왕족을 위해서 한반도에 전해졌다라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는 법은 또 없을 수도 있겠죠. 황당한 관점인가요? 아무런 뭐 의견이 없어요?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이제 이쯤 돼갖고 그러지 말고 한반도에 근거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할 때, 우리 조선 땅에 커피가 나온 거를 고종께서 커피를 처음 드셨다. 이제 지금은 이제 저 얘기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커피를 제일 먼저 드신 분은 누구냐라고 할 때 아마도 김대건 신부님이실 거다. 왜냐하면 1840년대 그때 마카오에 가 계셨고, 그때 마카오는 뭔가요? 누구의 전초기지죠? 마카오는?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특히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전진 기지였어요. 어디를 먹기 위한? 아시아를 먹기 위한. 그죠? 그리고 마카오는 저때 포르투갈의 영이었었고, 그 포르투갈에 누가 와 있었냐 하면은 스페인의 예수회가 와 있었어요. 예수회의 조직은 프랑스에서 결성이 되고 프랑스 예수회가 가장 활발한 운동을 벌였지만 시작은 스페인이었죠. 자, 그다음에 거기로 이제 그 김대건 신부께서 신학 공부를 하러 갔다가 1840년대에 다큐멘터리가 나와요. 평화방송이 한 다큐멘터리에 조선에서 온 신학생들이 포크 사용과 빵이나 커피 등 포르투갈의 식음료 문화에 너무 힘들어한다. 제가 그 영상을 뒤늦게 본 다음에 평화방송으로 바로 전화를